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Q&A를 하라고 PD님께서 명령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채팅방도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Q&A 도중에 질문이 올라오면 같이 답변 드리면서 아마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처럼 다들 전업으로 막 셀링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잠시나마 이렇게 재밌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구님, ESM 사업자 10개 3MRO 매출이 궁금하면, 요거 제가 공급사별로 한번 계산 안 해봤는데, 영상 한번 안 그래도 준비해볼게요. 사실 좀 내버려 뒀거든요. 방치하다시피 해서 매출이 아마 한 3천에서 멈춰 있을 건데, 5천, 사실 5천 찍고 한번 영상 준비해야지 했는데, 요런 자료들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계산해 봐야겠어요. 3MRO 매출이 얼만지. 예진 대표님, 지옥션 2,000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옥션 2,000개는 근데 10,000개로 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긴 했는데 사실 이 지옥션은 팁이 있죠. 그렇잖아요. 총 금액인데 할인 전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절하면 또 금방 10,000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다 같이 그런 거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득을 보겠죠. 먼저 10,000개 되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자동 수거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내가 나무님께서 요거는 자동 수거 예외 처리를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글로 남기시거나 전화로 요청하시면 예외 처리가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준비가 다 됐는데 도소매 따로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허헌님께서 이제 막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야죠. 너무 쉬우면 너도 나도 다 할 거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허들이 있어야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지 않나. 근데 다른 사업보다는 확실히 쉬운 겁니다. 이걸 통해서 좀 기본 자금을 모으시고 그 다음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도 3개로 제한한다는데 다 같이 제한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리 계정 만들었다고 3개 냅두고 다 자를 순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미리 만드시는 게 좋고 사실은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를 막을 수 있지 또 법인은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은 아마 법인을 원클릭 법인 설립 서비스 이런 게 또 비상주 서비스처럼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법인은 절대 또 못 막을 테니까요. 500개 등록했고 상품명 테크 썸네일 가공해서 등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10개씩 등록하고 하루에 한두 개 팔려요. 오, 좋은데요? 500개 하루 한두 개 팔려요. 그럼 5,000개면 하루 10개, 20개 팔릴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10,000개면 하루 또 그 2배로 또 팔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려는 사람은 그럼 가망이 없는 걸까요? 가망이 있습니다. 언제든 먼저 시작하는 게 최고라서 지금 고민할 때 지금 시작해야 또 1년 후에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빨리 시작하는 게 최고입니다. Q&A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PD님께서 뽑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왕초보입니다. 카테고리 키워드, 일반 키워드, 속성 키워드 중에 일반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려요. 요거는 아마 실제로 Q&A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PD님께서 그냥 뽑아주시면 제가 사실 따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진짜 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아마 어지간하면 제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의 결과물 보고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이미 카테고리별로 얘는 카테고리성 키워드다. 얘는 그냥 일반 키워드다. 얘는 속성 키워드다. 라고 구분을 지어 버리거든요. 확인하는 법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해드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 속성형 키워드는 꼭 해당 속성이 들어가야 하는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카테고리 키워드는 그와 매칭이 되는 카테고리가 있다. 특정 키워드가 카테고리성 키워드는 이 키워드는 이 카테고리와 매칭이 되고 있다. 당연히 키워드별로 카테고리가 또 다르다고 이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키워드가 4개가 넘지 않는 게 지금 이제 상품명 품질 체크의 기준으로 바뀌었다. 는 거고 속성 카테고리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일반 키워드다. 일반 키워드가 또 4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품명 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몰라도 최적화하는데 크게 어렵진 사실 않아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넣고 품질 체크가 정상적으로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은 거니까 각각 구분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품명을 길게 여기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가 결합이 되도록 합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플러스님께서 스마트 스토어 1만 개 상품 완료하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10,000개를 벌써 다 등록하셨다. 3MRO 천유.
가공까지 하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는 저 만개 저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웰맨님께서 역시 대단하시다고. 개선 대단하신 거죠. 이게 근데 만개 올렸어도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팔리면 또 더 손을 또 대야 된다라는 게 있죠. 월부의 사진이 너무 핸섬하게 잘 나왔어요. 막 신청한 것 같습니다. 월부는 사실 제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월부에서 다 해주시는 거라 지금 보시는 얼굴과 큰 괴리가 있는 사진이 나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월부는 제가 원래는 제 영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들만의 리그다 보니까 제가 막 셀링을 좀 아시는 분들 상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초보분들을 위해 뭔가 남긴 적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뭐 오프라인 교육도 이제 좀 안 할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남기자 해서 이제 월부화 하게 됐고, 월부에는 사실 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 말 그대로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쟁이인 분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내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제 구독자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하고 진짜 생초보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지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완전 초보자분들이 듣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전업셀러가 아닌 스스에서 클린 위반 걸린 걸 모르고 뒀다가 폐점 전까지 갔어요. 6개월이 지나야 없어진다는데 올린 것들 중에서 계속 하나씩 걸려서 계속 블라인드 처리 중입니다. 이걸 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로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올린 건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돼가지만 4,500개 정도입니다. 1년 가까이 돼서 4,500개면 아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클린 위반 사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면 당연히 상품을 싹 갈아엎어야 되죠. 클린 위반은 누적되면 진짜 말 그대로 폐점까지 가니까 반복해서 쌓인다? 얘를 그냥 뒀다가 계속 누적되겠다? 이러면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른 상품군으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특정 도매 사이트 제품이 계속 클린 위반에 걸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걔를 빼야죠. 걔는 그냥 슬그머니 지옥션을 올린다던가. 웃긴 거는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에서 클린 위반이 걸려도 슬그머니 다른 마켓에서 올리면 생각보다 또 괜찮습니다. 좀 느슨한 게 사실 지옥션인데 요즘 좀 달라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쌓이면 진짜 폐점까지 가니까요. 어쨌든 갈아엎을지 말지를 사유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민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동 대량 등록할 때 쿠팡도 등록해야 하나요? 쿠팡은 배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디가 정지된다고 해서요. 두렵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Q&A 보면 진짜 좀 초보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해야죠. 저희는 많은 마켓들을 최대한 많은 마켓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등록하는 게 기본으로 대량 등록의 베이스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걱정되시면 당연히 배송 잘 되는 도매 사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14년 하고 있지만 뭐 쿠팡은 사실 계정 날라간 거 하나 있지만 근데 딱히 도매 사이트라던가 뭐 중개용 도매 사이트를 하더라도 좀 선별된 공급사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됩니다. 잘만 처리하시면. 그래서 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두 개씩 올려보시면서 감을 잡아가시는 단계니까 두려움 말고 하나씩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도훈님, 수동 등록 플레이오토 유플레 리셀러스로 똑같은 상품을 동시간에 등록 시 수동 등록이 제일 순위가 높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궁금해서 사실 해봤어요. 이게 한창 노출에 꽂혀 있을 때 뭐 하나 바꿨을 때마다 순위 막 바뀌나 궁금할 때마다 혹시나 솔루션마다 다를까? 얘네들이 막 API라든가 어쨌든 좀 다른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해봤죠. 이거 근데 설정값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떤 걸로 등록하냐에 따라서는 전혀 똑같습니다. 완전 동일한 조건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대신에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값이 어떤 솔루션은 이 값을 넣어주는 게 있고 안 넣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노출이 차이 나는 거지 똑같습니다. 동현님께서 쿠팡 계정 날라가면 새로 내는 사업자는 가입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되던데요. 됩니다. 다만 이제 핸드폰 번호로 가끔 걸러낼 때가 있어서 그때는 뭐 제일 싼 핸드폰 번호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참고로 저는 핸드폰 번호가 원래도 이제 소매 CS용 핸드폰 만든 것도 있다 보니까 원래도 한 4개 정도 돼요. 그걸로 그냥 10개 다 가입이 되더라고요. 뭐 막히면 요 번호, 막히면 요 번호 하니까 4개로 다 가입이 돼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쿠팡 계정 중에 1개가 날라갔죠. 이전옥스님께서 민구님 판매가 계산하실 때 20% 마진이라 한다면 도매 사이가 기준 20% 마진인가 아니면 매출 기준 20% 마진인가요? 종합소득세도 계산식에 넣으시나요?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단 도매 사이가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일단 뭐 11번가 지마켓 옥션 할인 전 가격에서 이제 매출로 잡히잖아요.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50% 할인해서 만 원에 팔면 실제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만 원인데 판매가는 2만 원으로 잡혀요. 매출은 실제 2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할인 후 가격으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차가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막 네이버 경유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오차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저는 도매 사입가 기준으로 20%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참고로 지금 원가 대비 30%로 그 사업자 10개를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종소세는 저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이런 건 라이브니까 해도 되겠지? 방송에는 안 되는데 최근 쿠팡에서 대거 판매 중지, 계정 정지, 영구 정지 처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펠로오션 카페에서 해당 피해로 단톡방에 모인 판매자분들만 310명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도 쿠팡에서 월 매출 3천 가까이 판매하다가 갑작스럽게 쿠팡이 얘기하는 제14조 조항 위반.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상품명에 관련 없는 키워드를 넣지 마세요로 한순간에 영구정지 처리 당한 상황입니다. 쿠팡이 이거 말고도 사실 요즘 좀 그 묶는 게 미쳤죠. 아주 말도 안 되게 자꾸 이상한 제품하고 묶어가지고 쿠팡은 시스템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난리인데 이런 것까지 난리 나서, 다행히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 드리면 메인이 쿠팡에서 조금 스마트 스토어랑 지옥션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나마 쿠팡 하나 무제한은 아직까지도 굴러는 가지만 그래도 언젠간 날아가겠거니 해서 사실 쿠팡은 마음에 안 듭니다. 어쩔 수 없. 근데 아마존처럼 될 거니까 로켓을 어쩔 수 없이 또 나중에 또 해야 되나? 쿠팡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는 저는 사실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이것보다 좀 묶는 거 자체가 개판이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난리 난 건 몰랐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유. 상품명에 관련 없는 키워드를 넣지 마세요. 이거는 솔직히 한번 진짜 모이셔가지고, 제가 지옥션에서 당했을 때도 약간 그런 방법을 쓰긴 했거든요. 이게 안 먹히긴 하는데 공정위라던가 이런데 막 저는 심지어 막 열심히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풀리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는 풀어줘야지. 사실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쿠팡이 너무 별로죠. 그래서 사실 쿠팡은 이러나 저러나 고민인 게, 제가 아마존도 하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해도 부담되는 계륵 같은 존재잖아요. 열심히 팔면 계정이 갑자기 훅 날라가. 그럼 로켓으로만 해야지. 그러면 제품을 선별해서 로켓으로 잘 나가면 갑자기 지네가 곰곰이랑 코멧으로 갑자기 지네 브랜드로 소싱을 해서 지네 브랜드로 내. 그럼 구매 대행으로 쿠팡에 넣어야지 했더니 상세 페이지 다 번역하라 그래. 다 번역해서 넣었더니 똑같은 상세 지네가 갔다가 또 해외에서 지네가 소싱해가지고 지네가 또 등록해. 그럼 쿠팡은 아마존처럼 될 거면 아마 요 패턴이 계속 굴러갑니다. 이렇게 돼서 정기적으로 과징금을 먹을 거예요. 아마존이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이제 실질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걸 당해도 좀 떳떳하게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딱 하나가 이거예요. 야, 봐. 우리 아마존에서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없어. 봐. 다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 PB를 만들고 하는 거야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흑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아마존도 그래서 아마 PB 제품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요. 3PL 우리 같은 셀러들 제품이 아직도 훨씬 많고 그 중간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서 쿠팡도 아마 모든 제품을 PB는 못할 건데, 지금 하는 짓이 좀 그렇죠. 잘 되면 지네가 만들고 지네 PB로 하고. 우와, 똑똑이 민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유플레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량 가공할 때도 저렇게 하나씩 고려해서 해야 하나요? 오메 어려운 거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마 그 설정해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 사전 기능이랑 품질 체크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둘 다 Y로 하시고 두시면 좋고요. Y로 하신 경우에는 이게 겹치는 게 저절로 막 빠지니까 둘 다 쓰게 하고 키워드를 좀 많이 붙이는 게 좋고요. 그걸 안 쓸 거면 키워드를 품질 체크에 맞게 조금씩 붙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어쨌든 저도 열심히 요청해서 추가된 거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잘 맞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팔고 싶어서 브랜드 아울렛 사이트에 있는 상품 소싱에서 위탁으로 팔아도 되는지, 그리고 전자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사업자 회원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로 구매했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피스 키워드 중에 Thursday 아일랜드 브랜드 키워드가 좋아 보여서 아울렛 매장 찾아보니 아울렛 사이트가 있어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실제로 코스트코를 했고 이케아를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렇다고 막 가서 딜을 해서 우리는 싸게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케아도
도매가 자체가 없어요. 이케아 가서 도매로 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소매가로 사는 겁니다. 소매가로 사서 그냥 올려서 마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도 팔려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울렛 간다는 거는 당연히 정품이죠. 정품이면서 아울렛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할 거잖아요. 이런 거 가져와서 팔아도 되는데 대신에 이미지를 해당 공식 사이트 가가지고 썰스테디 아일랜드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쓰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찍으면 돼요. 내가 찍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만약에 소명 요청이 오면 아울렛에서 구매한 카드 영수증들 받으시면 되고, 세금 계산서를 못 받을 거 당연히 소매로 사는 거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카드 영수증도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니까 카드 영수증 제출하면 정품 증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 많죠. 아울렛 가가지고 좋은 것들 사서 판매하시면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 괜찮습니다. 대신에 아울렛을 했을 때는 재고 관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샀어요. 잘 팔렸어. 더 팔고 싶어? 매장 갔더니 아울렛이니까 어때? 아울렛은 어쨌든 시즌 지나고 할인 떨이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상세 만들어서 팔았는데 다시 갔더니 없어.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울렛보다는 보통 이런 걸 어떻게 많이 하냐면 폴로 같은 브랜드들, 백화점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게 팔리는 이유는 정보 격차 때문인데 누구나 쇼핑할 때 이 제품을 이 가격에 누구나 눈앞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보여주고 당연히 마진 붙여서 파는 거다 보니까 팔리는 거라서 이거는 분명히 팔립니다. 저도 이케아나 코스트코 팔렸어요. 이제 가는 게 시스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뺀 거지. 자, 다음은 나나치님께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재택 프리랜서 직원을 먼저 뽑는 게 좋을지 출근 상주 직원으로 처음부터 뽑을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부터 저는 사실 재택 프리랜서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어쨌든 부담을 느끼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뽑았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재택 프리랜서 분들하고도 잘 호흡을 맞추시길래 매뉴얼을 잘 주고 업무 체크를 잘하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한 게 있잖아요. 재택 프리랜서 했을 때 뭐 정해진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무량으로 했을 때는 4대 보험도 가입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장점이다 보니까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라면 근데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직원이 있으면 저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재택 프리랜서 했을 때 뭔가 안 되면은 그냥 끝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직원을 뽑으면 책임감, 마치 아기를 내가 낳아서 키우는 거를 제가 안 키워봐서 아기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들어왔을 때 그 책임감이 있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나를 믿고 왔으니 그렇다고 한 달 하고 너 나가 이럴 수 없잖아요. 계속 이 친구가 원해서 나가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한번 채용을 하셔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밥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이런 게 뭐 직원을 이제 같이 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경험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사람 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저도 굉장히 박혀서 셀링만 하다가 말도 못하고 제가 셀링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냥 집구석에서 조용히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거였는데 직원을 뽑으면서 사실 이렇게 말도 늘었어요. 대화력도 직원을 뽑고 대화를 하면서 진짜 좀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저는 진짜 이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도 많이 더듬고 사람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이 SSB님께서 강의 종류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던데 온라인 강의 내용은 차이가 없나요? 이거는 월급쟁이 부자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가 없고 1주차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셔라. 그리고 그걸 아마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실 것 같아서 기왕이면 근데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질문도 하고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요게 아마 이번 주일 겁니다. 준비 또 잘 해가야지. 네, 월부 채널에는 출연 안 하십니까? 거기 출연하면 저희 채널이 떡상할 것 같은데. 월부 채널에 안내 보내주는 저는 거기 꼭두각시라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자 여러 개 내서 마켓 입점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세가 문제인데 도매몰에서 발주 넣을 땐 사업자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관리해야 할 텐데 1번 사업자에 10개, 20개 사업자 매입 넣어도 상관없나요? 이거 진짜 자주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FM대로 제가 방송에서 쫙 이렇게 AM대로 말하기 참 어려워. 규정은 그렇잖아요. 규정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별로 쪼개야 되고. 근데 그렇긴 해요. 1번 사업자에 다 몰았다고 해도 내가 낼 부가세가 줄거나 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매출, 매입에 대한
그 차익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거니까. 그리고 소득세도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다 털어내고 결국 남는 돈에 대한 소득세를 일괄 포괄해서 다 내는 거다 보니까 하나에 뭐라도 사실 내가 낼 부가세나 소득세가 줄거나 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FM은 근데 각각 해야 된다. 각각 해야 된다. 근데 유튜브에서 말하기 어렵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팁은 그 정도입니다. 자, 요거 하나 하고 또 채팅창 질문도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요즘 임팍쇼핑과 위메프 플러스 관련 QSM 주문이 들어오는데 샵마인이나 몇 개 솔루션에 주문 관련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주문 자체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 관련해서 민구님이 그때그때 로그인하셔서 개별 주문 처리하시는지 아니면 주문 수집이 가능한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아직 쓰지 못하고 있고 요청을 해놨는데 이게 아마 그냥 인터파크 돼 있으면 추가되지 않을 거고요. 저도 요거 개발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뭐 임팍 플러스, 위메프 플러스, 티몬도 똑같잖아요. 추가해야 될 거예요. 주문은 이제 주문 관리에 추가로 아마 개발이 될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들어가가지고 또 새로운 API 키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입력해야 되는 방식이라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해줄 것 같고 지금 다 지원해준 솔루션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일단은 요거 메일 알람 오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건데 저는 뭐 사실 주문이 이쪽에 메인이 지금 스스 지옥션이라 뭐 딱히 많진 않은데 어쨌든 요것도 개발을 저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하되 조금 뒤에 솔루션이 지원하면 고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라 차트님께서 봅시다. 조금 전 공급가액 마진 30% 본다고 하셨는데 마켓별 수수료와 부가세 제외 순수 마진인가요?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 저의 마진이 그런 거고 그거를 제외 안 하면 마진이 아닌 거죠. 지금 건기식 분야는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은가요? 이거 아까 뭐 지옥션하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일 때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지금 하든 나든 하든 누구나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요. 그거 같네요. 지금 카페 차려도 괜찮은가요? 지금 PC방 차려도 그렇죠. 괜찮은가요? 지금 카페 차려도 되나요? 지금 유튜브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요즘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그거거든요. 뭐지? 인생 녹음 중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채널이 올해 얼마 안 됐잖아요. 한두 달, 몇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영상 올라오면 바로 보는데 그렇죠. 이제 카페랑 뭐 다 똑같습니다. 음식점 뭐 똑같습니다. 뭐 어느 분야든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그냥 꾸준히 하면 저는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고 티몬이랑 임팍이 소니아님 오셨군요. 소니아 대표님도 지금 가공하시면서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위메프랑 맞아요.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모두 주인이 같아지면서 이제 다 죄다 긁어가지고 Q10이라던가 해외 쇼핑몰에 자동 등록을 쫙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문이 들어오죠. 아마 그래서 거기 주문 관리 페이지 가보시면 Q10이랑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거 아마 뭐 샵마인에서 지금은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옥션 매출이 할인 판매가 기준이 아니고 등록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금 기준에서 본 매출도 등록가, 그렇죠. 등록가. 세금 기준에서 본 매출도 등록가입니다. 그렇죠. 할인 전 가격이 매출입니다. 왜냐면 지마켓에서 그만큼 수수료를 거기서 또 떼가는 거니까요. 네. 투움바님 안녕하세요. 신규로 진입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카테고리군요. 어허, 마치 그거.